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무토는 사실 제가 그 일주입니다. 무토 일간.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일간이 다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일간이 상당히 맞아요. 자기 성향하고. 일간 10가지가 있잖아요. 시간도 또 안 적었어. 55, 15 되면 10분 끄면 되겠네. 그래서 일간이 상당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일간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혈액형 4가지 갖고도 맞다는데, 우리 일간이 10개 있거든, 식간이 10개. 천간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 중을 이제 갑부터 갑을 변경 쭉 이제 해 오고 있는 거죠. 오늘 무토하고 할 차례입니다. 자, 무토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보잖아요. 순서가 오행으로 본다 하면 오행이 딴 얘기인데, 또 잠깐 얘기해 본다 하면, 토라는 것은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것도 살았고 뒤에도 이렇게 살 것이다 예측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토라는 것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손금에서도 이 가운데를 나루를 봐요. 손금에서도 제가 이제 손금 강의도 합니다. 국가기양 이런 데서. 그래서 손을 보면 가운데를 자기 자신을 본다니까요. 이게 이제 엄마, 부모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토가 한 가운데라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성향이 토는 네 편도 안 들고 네 편도 안 들고 중립을 지킨다는 거지. 왜? 너희 성향은 다 알고 내 성향은 다 알고. 지지글자라고 하면 토는요, 각 계절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모르시는 분도 모르더라도 얘기해 볼게요. 진술충리라고 해가지고 각 계절마다 다 있거든. 봄의 그 계절에는 진이 들어있고, 여름의 계절에는 미가 들어있고, 또 가을의 계절에는 술토가 들어있고, 겨울의 계절 끝에는 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목화 금수거든요. 이걸 목이라고 그래. 또 토인데 그렇게 얘기도 해요. 이건 또 화락하고 미를, 또 요 술은 금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건 뭐야, 이건 수라고 하고, 축은 겨울이니까. 근데 이런 성향을 토는 다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자기 색이 앞에 목화나 금수처럼 자기 색을 강하게 내세울 줄 아네요. 그게 토입니다. 이 토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왜? 토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목을 할 때는 자기 것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꼭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토라는 것은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고. 양토는 무토와 양토, 음토는 기토예요. 기토. 그래서 그걸 크게 분류하면 알기 쉽게, 그게 이제 물질로 글로 보면 다 안 된다 했으면서 자꾸 쉽게 가르쳐 주려는 게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죠. 무토는 큰 산이다, 그냥 산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해. 기토는 뭘까? 논바. 이렇게 이제 물질을 일단 요즘은 그다음 얘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큰 산은 어때요? 큰 산 속에 별로 사람이 안 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등산객도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그래. 그래서 인간 세계하고 좀 약간 떨어졌지. 사람을 많이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순수하다. 좀 사회에 때가 좀 덜 묻은 거지요. 근데 이제 요 음토 기토는 논밭이니까 사람하고 맨날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좀 때가 좀 탄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람 속에 때타라고 얘기하기 그냥 그렇다고 뭐라고 했을까? 상당히 실리적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좋다. 경제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는 순수하니까 뭐라고 할까? 굉장히 사람이 이상적이다. 현실하고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큰 꿈을 갖고 있고 이상을 갖고 있고 이럴 수가 있어. 무토는. 근데 기토는 실리적이다니까 경제성이 되니까, 그러면 또다시 또 양은 또 보잖아요. 양이란 건 또 긴이고 음이란 건 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음양을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 동양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음양을 기본적으로 하고 물 좀 마실게요.
음양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오행을 대입해서 보면 더 자세히 나오고 또 오행을 또 이렇게 양이냐 음이냐 나오면 또 자세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큰 개념을 정리해서 두시고 이 정도 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기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토를 하니까 이렇게 또 기토 시간은 또 잠깐 또 양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무토에 대해서 자세히 해봅시다. 이 시간에는 무토 시간이니까. 그래서 무토는 큰 산이다. 이런 개념을 두시라는 거야. 무토는. 그래서 무토는 가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아까 큰 산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이상이 높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지. 이상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현실하고는 딱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은 정신세계 분야가 발달할 수밖에 없지요. 정신세계.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응? 다음 생이라 뭔가? 인간은 뭐 일자충몽이라는데 도대체 뭐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큰 산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큰 산이 뭐 요동칩니까? 가만히 있다. 그래서 특히 무토를 우리가 정지의 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를 특히 정지의 신이라고 그래요. 정지의 신.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토는 특히 목이 와서 여기를 딱 건드려줘야 돼. 나무를 심어야지. 그래 큰 산에 나무가 있는 거 좋죠. 그 1번이야. 그 나무 없다가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땅속에 광물이 있어야 돼. 광물이. 예, 그래서 광산을 켠다 이런 얘기하지. 그걸 우리가 금이라고 그러니까 금이 있든지 목이 있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이 무토 큰 산에는. 그래야 그걸 뭐 써먹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피워서 팔아 쓸 것이고 금이 있으면 광물이 있으니까 파서 그걸 또 경제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산은 무토는 주위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 주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위 환경이 어떻게 여건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토라는 것은 자기 사주에 토가 없으면 좀 안정이 안 된다 했죠. 토는 안정을 위주로 추구하기 때문에 토가 없으면 안정이 안 된다. 근데 거꾸로 토가 너무 많으면 너무 안정이 되면 어때? 아무것도 안 하지. 그래서 토가 너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만창을 다로 썼어요. 너무 많으면 답답해 죽겠네. 답답하다. 본인은 안 답답해. 보는 사람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무토 목을 썼는데 토가 많으면 그럴 때 답답한 걸 해결하는 것이 목이라는 거야. 나도 내가 이제 일간이 무토인데 저는 사주에 목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지. 이걸 딱 해결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이걸 설하니까 이런 사람이 또 말을 잘하는 수도 있어. 말을 잘한다. 강한 기운을 설하면 이거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토가 크게 말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왜 근본적으로 토라는 것은 듬직하니까 산이 듬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말하고 살아야지.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목하고 금수를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토는 또 뭘 잘해요? 중개 역할을 잘해. 뭐 중개하면 대표적인 거 부동산 중개겠죠. 부동산이. 그래서 저도 부동산을 꽤나 한 거야. 저도. 또 중개 역할도 잘하지만 큰 토라는 것은 깊은 산에 정신세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학 뭐야? 철학은 종교성 이런 성향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철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있는데 필이 꽂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간이 상당히 맞다니까. 일간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10가지 이 공부를 꼭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사주에서 난 10가지니까 그 비밀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호를 풀면 사주 푼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봐야죠. 10분이니까 적천수에서 이 식간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놨다고 하잖아요. 식간에 대한 천간에 대한 말을 잘 해놨다. 적천수를 꼭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왕초보는 이거 안 봐도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이 무토에 대한 깊은 뜻이 또 나와요. 그걸 알아야 사주를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천지세가 어려운 채가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책만 읽어갖고도 몰라.
그러니까 적절한 책을 누가 번역하면 제일 좋을까? 사주를 잘 풀면서 한자도 많이 하면서 한문도 많이 하면서 이런 사람이 풀면 좋은데 대부분 사주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 번역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근데 이제 학자 순서 공부만 한 사람들은 한자 이런 걸 잘하긴 하는데 실전에 사주 풀을 많이 안 해봤거든. 근데 실전에 사주 푼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기 푼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드리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책만 사서 읽어보면 뜬구름 잡은 소리가 많아. 그러니까 그걸 백날 읽어봐야 사주를 못 푼다는 거야. 근데 저는 사주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저는 사주 카페에서 오랫동안 했다 했잖아요. 응? 그래서 많이 풀어봐 사주를. 저는 사주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봤습니다. 응? 하루에 70명, 80명 풀었다니까요. 옛날 15년 전만 해도 사주 카페가 잘 됐어. 뭐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은 사주 카페가 안 돼. 지금 뭐가 잘 돼? 오히려 철학강이 잘 돼. 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주 보시는 분들이 사주 보시는 소비자들이 실력이 높아졌어. 그래갖고 앵간히 얘기하고는 안 통해. 그래서 지금 사주 카페가 그렇게 호황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주 호황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했고 또 뭐 적전수 고전 공부를 다 했으니까 같이 풀어드리겠다는 게, 그래서 적전수가 제가 푼 게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 무토 고중 이런 말이 있어. 무토 고중 기중 차정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주를 많이 안 풀어본 사람은 이대로 풀면 뜬구름 잡는 식이다니까 이게. 자 봐봐요. 무토는 이 무토를 얘기하는 거지요. 무토는 이것은 뭔가 이런 이자를 얘기하거든. 한자 쓰면 고들고 딱 뭐 굳었다, 답답하다 이런 뜻도 있어. 답답하다. 그리고 중은 저거 얘기하고 있죠. 예. 중중하다. 그래서 무토라는 글자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야. 무토성이 딱 굳었다. 그럼 요걸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게 풀기가. 이걸 무엇이 굳었다 할까? 무토는 이렇게 네모에 갇힌 거야. 이렇게 네모에 갇힌 네모가 또 있네. 또 갇혔어. 생각이 10가지 생각이 10가지. 그러니까 무토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정신세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제 얘기는 정신세계 이런 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그것이 아주 무겁다, 중중하다. 무토는 생각이 무겁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생각에 갇혀서. 오늘 한자를 푼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틀에 갇혔다. 또 그 속에 또 갇혔다. 이걸 10자니 10번 정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다는 거야. 그래서 무토는 정신세계 쪽에 맞다. 그게 중중하다.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미 기자 이게 중자는 가운데 중자지. 그 차는 또 차야, 또 차. 고전을 풀 때 차가 들어오면 또 그렇다는 거야. 이미 중간에 있고, 중간에 있다는 건 목하고 금주 사이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고, 여기 정자는 발일정자야, 발일정자. 사람이 아주 바르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돼 있어.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시간 좀 내서 사주를 많이 풀었으니까 이런 거 고전을 해석하면 좋은데, 이 고전 해석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또 하다 보면 어려운 한문 나오면 그 한문 번역도 생각해야 되고, 책을 번역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가 옛날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번역을 많이 했냐면 스님이 많이 했어. 스님 한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번역한 거야. 이걸 한자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뭐라고 하겠어. 응? 무토는 아주 답답하네. 이렇게 번역해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무토 손님 오면 답답하네 이러면 되겠어. 일간님부터 손님 오면 저는 뭐라 할까 그러면, 선생님은 생각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어떨 때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럴까 저럴까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거죠. 그 사주의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 수윤 물성 하조 물병. 여기 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병 걸렸다는 거지. 병이 생겼다는 거지. 여기는 아주 좋다는 거고, 여기 윤자가 뭐야? 윤태가 뭐 물이 있어서 산이 물기가 있어서 좋은 산 좋잖아요. 그런 산은 아프리카나 이런 산들을 보면 물기가 없잖아요. 이거 말은 화가 바짝 말랐다 그러면 안 좋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산이 물기가 없으면 아주 싫어한다는 거지. 산이 촉촉하게 윤기가 있어서 물기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글자는 좀 물기가 좀 있어야 한다. 이걸 바랍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글자는 큰 나무를 좋아한다. 이거 큰 나무거든요. 거목, 큰 나무. 이걸 좋아하고, 임수가 있어서 물이 있으면 또 좋아하고, 이런 글자가 되면 좋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한 분을 내가 사주로 봐서 오늘 대단한 부인 사주를 봤어요. 아침에 일찍. 그랬더니 세상에 이름 글자를 다 있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공부 좀 하신 분은 다 알 거야. 갑병무가 있는 사람은 다 좋아. 근데 이것까지 있어버리면 짱이야. 이렇게 되신 분 사주를 봤다니까. 큰 대기업의 아주 대표의 부인이시더라고, 사주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주를 오늘 봤어. 그래서 오늘 또 무토를 또 받아서 또 오늘 마침 무토할 차례인데, 그래서 자기 사주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 갑병무가. 그럼 김치 박사도 뭐 무토라는데 갑병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으면 이라고 있겠어. 그분 같이. 그런 큰 대기업을 운영한다도 하겠지. 저는 이렇게는 안 돼 있어. 나중에 저 사주 올려놨어요. 동영상에, 유튜브에. 김일신 사주에 갖고 책에 올려놨어. 1, 2, 3으로. 그거 보세요. 그러면 또 무토에 대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토라는 것은 그러니까 큰 기세가 강하다, 기가 강하다. 무토가 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시면 돼. 기세가 강하다, 기운이 강하다. 실제로 물건들은 기운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기세가 아주 남다르게 아주 강한 기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무토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상적이전, 이상주의, 또 정신세계, 이런 게 상당히 발달했어.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상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런가 봐요. 기토는 전혀 반대입니다. 기토는 현실성이니까. 알았죠?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또 기토 때 또 해보겠습니다. 자, 길게 하면 또 안 보니까 짧게. 다 수고하셨습니다.